자, 루이스 구조의 형식전화하고 산화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재밌는 게 이 할라이드 이온이 그 어떤 리간드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할라이드 이온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할라이드 이온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라이드가 뭐예요? 그렇지. 할로젠 음이온을 할라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할라이드가 누구냐면 F, Cl, Br, I. 알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이온이라면 얘네들은 보통 몇 마이너스 이온이 돼요? 이온이라면 무슨 이온이에요? 웬만하면 다 1 마이너스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할라이드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라이드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이 할라이드도 뭐가 될 수 있다? 리간드가 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죠? 좋아.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역시나 어떤 금속이 있습니다. 예, 예. 어디 있냐고요? 교재 21페이지. 왔어요. 그래. 자, 3장 책 꺼내시고. 3장 꺼내시고. 그래. 자, 이렇게 금속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 두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얘도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예를 들면 이놈이 됐건 얘들은 다 전자 배치가 똑같죠.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할로젠 음이온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금속한테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요 금속하고 저 X 사이에 요런 식의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금속이 원래부터 이제 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냐면 요래 자, 이런 식으로 이 금속에 원래 d 오비탈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금속이 보통 무슨 상태니까? 금속이 전이금속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그 전이금속 상태니까 d 오비탈의 일부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이 이렇게 할로젠이랑 베이 결합을 한 다음 요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 그래요. 한참 찾았어요. 제후에 알겠죠?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d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압 보이시죠? 이압 아까처럼 이중결합을 억지로 이룬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 백본딩을 이룰 것이냐 라고 한다면 요 놈하고 요 할로젠이 만약에 파이 백본딩이 된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된다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전자 제공을 한 거예요? 이 파란색 전자는 할로젠이 금속한테 전자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파이백 본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노란색 전자가 요렇게 금속한테 전자 제공을 한 거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한 쌍, 두 쌍, 세 쌍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제 됐죠? 좋아. 됐죠? 됐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할로젠의 이온가가 1-고 금속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냥 편의상 잡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하를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 속에서 또한 아까처럼 형식 전하를 따져보자. 지금의 경우 특별한 반응성을 형식 전하로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할로젠의 형식 전하는 얼마예요? 자, 이렇게 전자쌍 두 개 중에 전자쌍 금속한테 제공해서 베이결합을 만들게 되면 이때 이 할로젠의 형식 전하는 얼마예요? 0 된다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할로젠은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두 전자 중에 하나만 갖게 되니까 할로젠 주변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걸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할로젠은 최외곽 전자가 7개인데 다시 원래 7개가 됐으니까 형식 전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속의 형식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금속 형식 전하는 얼마예요? 세상아, 이 금속 형식 전하는 얼마예요? 1-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전자 중에 하나는 금속 걸로 카운팅을 하는 게 형식 전하니까. 그래서 원래 금속의 형식 전하가 0이라고 했을 때 베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형식 전하 1- 상태가 된 거라고.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진짜로 여기 있는 전자마저 이 할로젠한테 다시 제공이 되어서 요렇게 아까 이 파란색 전자는 시그마 결합이고 이 노란색 전자에 의해서 새롭게 파이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X의 형식 전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시 형식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식 전하는 1-가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주변 전자가 이제 몇 개로 카운팅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겠죠? 여덟.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은 형식 전하가 다시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다시 두 개의 전자만 금속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맨 처음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디오비탈 전자 두 개만 가정을 했으니까 전자 개수가 변함이 없으니 다시 중성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로젠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 금속하고 할로젠 사이에 이중결합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우선 첫 번째 1. X가 만약 플러린이다.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X가 만약 플러린이다.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플러린이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워? 답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자, 할로젠이 누구 FCl, BrI인데 이 X가 만약에 플러린이다. 자,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영,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노벨상 탄 것 같은데. 이거 된다고 하면 노벨상 타는 거야. 이거 되면 노벨상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가 필요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이게 플러린이면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왜? 뭐라고요?
아, 전자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저기 주용이는 뭐 평소에 뭐 좋아해요? 아, 전자 좋아한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플러링 같은 사람 같은요. 자, 이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해요? 야, 너무 작다고요? 이거 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고.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지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 뭐 딱히 생각나는 예는 없네요. 알겠죠? 예. 내가 이그젠플 정의인데 갑자기 얘가 없네. 자, 하여튼 왜 안 돼? 죄송해요. 왜 안 되겠어? 이거 기초화학. 아이, 잠깐만. 뭐라고? 아, 기초가 바닥이라고요? 써주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초성이요? 요즘 애들 초성 뭐 좀 무슨 많이. 자, 저 오랜만에 온 정현스. 이거 왜 안 돼요? 버로바? 옥텟이에요? 옥텟 만족 못해요? 옥텟 만족 못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얘 주변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주변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자가 10개나 있죠? 플러리는 그런 게 돼요, 안 돼요? 이게 플러리는 옥텟 초과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그렇지. 바로 no d 오비탈. d 오비탈이 없는 경우는 옥텟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플러리는 이주기 원소잖아요. 이주기 원소니까 2d 오비탈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주기 원소들은 옥텟 초과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할로젠이 만약에 플러린이다라고 하면 이런 이중결합 자체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이 백본딩이 지금 일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X가 플러린이 아니라 나머지 Cl, Br, I 면 어떨까요? Cl, Br, I 면 어떨까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죠.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근데 얘네들 역시 파이 결합이 어렵습니다. 네, 파이 결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파이 결합은 원자 반경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기 원소들 간에 효율적으로 나타납니다. 금속이 이주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리간드마저 3, 4, 5주기가 돼버리면 얘가 뭐냐면은 파이 결합 이루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파이 결합은 기본적으로 원자 간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을 때 일어나요. 굉장히 짧을 때 일어나는데 염소부터 3주기 원소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합 길이가 충분히 짧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중 결합은 어디서 나타나요? CO, 뭐 OO, 뭐 CN. 자, 탄소, 산소, 질소 모두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그래서 이중 결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뭐인 것이 좋다? 2주기 원소인 게 보통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결합거리가 멀어서 파이 결합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얘네들이 되면 파이 결합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런 할로젠은 파이 백본딩이 잘 된다, 잘 되기 어렵다? 파이 백본딩이 잘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할로젠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이중결합을 잘 이루는 거겠어요? 단일결합을 잘 이루는 거겠어요? 단일결합을 잘 이루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성은 바로 할로젠은 기본적으로 윅필드입니다. 약한장 리간드가 돼요. 아까 일산화탄소는 금속이랑 이중결합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었죠. 아니? 금속이랑 이중결합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했었죠. 그럴 경우 스트롱필드 리간드라고 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저 할로젠은 금속이랑 이중결합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저 할로젠은 윅필드 리간드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베이결합화 할 때 이 얘기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적 분석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NO2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NO2 마이너스. 자, 얘 이름은 나이트 라이트 이온입니다. 나이트 라이트 이온. 우리말 번역은 요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질산 알겠죠? 주영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 그랬어? 주영 다시 읽어볼까? 자 봅시다. 그래. 이거 시키면 절대 안 할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동영이요? 동영이 제일 안 할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자, 동영 읽어봅시다. 시작. 동영. 자, 동영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 야, 이제 막 선생님 시키는데도 개무시하고 진짜 동영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좋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이 뭐다?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윅필드일까 스트롱필드일까?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저기 이제 금속이 있고 편의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고 여전히 d 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일부 존재하는 전이금속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앞에서 일산화탄소 얘기하면서 다 했던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N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되는데, 저 NO2-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시작! 자, 빨리 그려보세요. NO2- 루이스 구조 빨리 그려보세요. 자, 제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주영아. 이 정도는 그려야죠. 혜성아 그렸어요? 보자. 오! 혜성 잘했어요. 멋져요. 좋아. 자, 그다음에 재우. 오, 좋아. 비공유 전자도 좀 다 그려볼까요? 좋아. 자, 우리 한비. 그러다 노벨상 받는다고. 전자 개수를 다시 한번 잘 세봅시다. 그리고 옥텟을 만족하는지 잘 세봅시다. 이 진짜 한비랑 같은 종류의 인간이네. 응? 동영아, 한비랑 동질감이 생겨서 어때? 좋아요. 그래. 한비 어때요? 둘이 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어때? 어때? 응? 그래.
자, 이게 옥텟을 잘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텟. 이 옥텟 된다고요? 어? 이러다 노벨상 받는다고 했지 내가. 어? 보자. 이건 맞죠? 이건 맞고. 똑같이 이 전자가 아닙니다. 아, 이게 전자가 아니라고요? 이거 그냥 아, 형식잖아요. 마치 그거 전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형식잖아요. 그러면 한비랑 달라졌어요. 기뻐요, 슬퍼요? 아,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야 이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 뭐 장원영이야? 진짜 뭐래. 어?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알아요? 그거 그 사자성어 시험 문제? 그거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한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게 뭐 그거 뭐냐면 그거 답이 세옹지마였대요. 세옹지마. 그래서 세옹지마를 이렇게 한자로 쓰는 게 이거 시험이었는데 세옹지마 내용이 뭐 슬픈 일이 있어도 사실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 한자를 잘 모르니까 세옹지마인데 답을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럭키비키. 그래서 럭키비키에서 터졌는데 두 번째 시험 문제 이게 그 한자 답이 표리부동이었대요. 표리부동이 무슨 뜻이에요? 아, 처음 들어본다고요? 이 정도 글은 알아야죠. 진짜요? 네. 사회가 요구한 지식 수준 정도? 표자가 무슨 뜻이에요? 표 껍질 리 속 부 낫 동 세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좋은 뜻으로 쓰여요, 나쁜 뜻으로 쓰여요?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저 새끼 존나 나쁜 놈이야 할 때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답이 이거였어. 그래서 이제 표리부동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겠지. 그래서 한자로 표리부동에 써야 되는데 중학생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겉바속촉. 와, 겉바속촉. 와, 진짜. 하여튼 그랬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거 이 정도 어휘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 어휘는 알아야 돼. 왜 어휘가 중요해요? 사람의 퀄리티. 아니요. 곧 다가올 시대가 AI 대변혁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I 대변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AI를 다룰 수 있어요. AI 대변혁 시기에 살아남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휘예요. 이해 안 되죠? 네. 어휘와 AI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가 딸리잖아요. AI 시대에서 도태돼요. 정리해고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뭐죠? 현대자동차가 그 몇 년 전에 그 어떤 회사 하나 인수했죠. 뭐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를 그냥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자, 현대자동차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월클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비싼 차 중에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회사 있잖아요. 자, 페라리 차가 좋아요, 현대자동차 차가 좋아요? 당연히 페라리 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페라리 회사가 좋아요, 현대자동차 회사가 좋아요? 자, 페라리 회사가 좋아요, 현대자동차가 좋아요? 와, 이상한 사람 중에 현대자동차가 100만 배 더 좋아요. 회사가 좋다는 거. 돈을 많이 준다. 아니, 그 회사의 영향력이요. 그거는 근데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회사들은요, 먼지 같은 회사예요. 먼지. 전 세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는 먼지 같은,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 같은 회사예요. 장난감. 근데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라고요. 현대자동차가 맘만 먹으면 람보르기니, 페라리 회사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사요? 현대자동차는? 네, 가치가 없어서요. 한국 사람들은 그 쓸데없이 돈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회사에서
현대자동차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신경도 안 쓰는 거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돌면은 그런 회사 100개 살 수 있어요. 100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차는 그런 차들이 좋겠지만 더 비싸니까 회사 가치는 현대자동차는 월클 회사예요. 알겠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무슨 회사를 인수했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떤 회사? 로봇 만드는 회사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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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피지컬 AI를 확립하기 위해서예요. 피지컬 AI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 이제 재성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많아서 되게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모든 일꾼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현대자동차의 장기적 목표는 뭐겠어요? 거기 노동자들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다 자르고 뭐로 대신하겠다? 로봇.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은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문짝을 달면서 이 문짝을 다니까 요거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퀴를 조립하면서 이거로 우리나라의 국제 지원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삶의 향상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런 작업의 최적인 게 바로 AI예요. 즉 주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순 작업 있잖아요. 그건 AI로 100% 대체돼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 존나게 높은 편이에요. 한 연차만 쌓이면요 연봉 1억 넘어요. 연차 좀 쌓이면.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막 파업도 하죠. 그 다음에 막 상사한테 대들기도 하죠. 아이씨 당신 뭐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로봇은 한 대 2억 정도 한대요. 한 대 2억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군말 없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매하는 게 훨씬 득이겠어요? 그걸 하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예요.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그거를 실물 피지컬 AI로 얘가 내가 최적인 상태로 바꾸려면 걔한테 이 머리 안에다가 이렇게 AI와 관련된 코딩을 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때 이 로봇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하게 시킬지 내가 명령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어휘가 중요해요. 어휘가 중요해요. AI에게는 대충 얘기해야 돼요. AI에게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챗 GPT를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거 아세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와 어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챗 GPT한테 물으면요 챗 GPT가 미친 듯이 답해줘요. 알겠어요? 근데 멍청하게 묻잖아요? 걔도 멍청하게 답해요. 왜냐하면 그 AI가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멍청하게 답해요. 그래서 21세기 앞으로 오게 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다? 어휘. 이 정도 단위도 큰일 납니다. 알겠죠? 동행 알겠죠?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자 보자. 여러분 자 그래요. 자 그래.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금속 있고 요거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했죠. 자 그려보자. 그러면 8 이렇게 된다. 좋아. 보이시죠? 보이시죠? 봤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비공호 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요 질소 쪽에 있습니다. 질소 쪽에 있습니다. 이때 형식 전하는 어디가 마이너스게요? 형식 전하는 어디가 마이너스냐면 여기 있는 요 산소가 1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것이 나이트라이트 이온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질소 보이죠? 질소. 요 질소가 만약 이렇게 전자 제공을 한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위 결합이 일어나면서
질소가 금속한테 이렇게 전자 제공을 하고 산소가 1 마이너스 형식전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금속은 보통 전이금속이고 그러다 보니 D전자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일산화탄소 얘기할 때랑 똑같죠? 자, 형식전화 계속 따져보기로 했는데 이 질소 형식전화 얼마? 이 질소 형식전화 얼마? 0이죠. 이 산소 형식전화 얼마? 0이죠. 그 다음에 이 금속 형식전화 얼마? 0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기결합을 하게 되면 이 질소 형식전화 얼마? 1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금속 형식전화 얼마? 1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겠죠? 추가적으로 전자를 하나 더 받게 됐으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여기 밑에 지워도 되겠어요? 밑에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산소는 아시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매우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이 질소한테 이 전자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 질소 역시 뭘 만족해야 돼요? 자, 질소도 몇 주기 원소예요? 질소도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는 옥텟이 약해요, 옥텟이 강력해요? 2주기 원소는 옥텟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산소 쪽으로 전자를 밀어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구조가 새롭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파란색 전자는 질소가 금속한테 제공해서 만들어진 시그마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노란색 전자는 금속이 질소한테 전자 제공해서 나타나는 파이 결합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해서 비공호 전자가 되었죠. 자, 여기서 형식전화 다시 한번 또 따져볼게요. 이 산소 형식전화는 1 마이너스죠. 이 산소 형식전화는 1 마이너스죠. 이 질소 형식전화는 1 플러스가 되었죠. 그리고 금속 형식전화는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런 구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구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구조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왜? 이런 구조는 왜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렇지. 얘도 모두 뭘 잘 만족해요? 옥텟을 잘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무슨 결합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파이 결합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소가 2주기 원소여서 파이 결합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과정이 바로 파이 백본딩이 되겠죠. 그러면 NO2 마이너스 파이 백본딩이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충분히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나이트라이트는 무슨 타입 리간 되겠어요? 이중 결합이 잘 나타나니까 얘는 스트롱 필드입니다. 알겠죠?
쟤는 스트롱 필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 제목이 하나 붙는데 여기서처럼 질소가 배위결합을 하는 상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공허전자가 어디에도 있어요? 비공허전자가 어디에도 있어요? 산소에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배위결합을 해도 되겠어요? 산소가 배위결합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줄게요. 아래쪽 줄게요. 지운다. 지우자. 두 번째,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한다고 쳐봅시다. 자, 여전히 똑같은 금속입니다. d 오비탈에 전자 있고요. 편의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누가 요 산소가 요런 식으로 짜잔 전자쌍을 제공한다고 칩시다. 보이세요? 자, 저렇게 전자쌍을 제공한다고 칩시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배위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면 요렇게 배위결합이 이루어지겠죠? 맞나요? 됐죠? 자, 여전히 뭐는 있을 거고 d 오비탈 전자는 있을 거고요. 자, 형식전화 따져볼 건데 여기 이산소 형식전화는 뭐였어요? 1-였죠. 근데 이때 이산소 형식전화는 뭐가 되겠어요? 이때 이산소 형식전화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형식전화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이런 식의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충분히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일산화탄소 얘기할 때는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소가 비공허전자를 제공하면 형식전화가 너무 커져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산소가 1- 상태에서 전자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전화가 중성이 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나이트라이트는 질소가 배위결합을 할 수도 있고 산소가 배위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질소가 배위결합을 하는 것과 산소가 배위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같은 물질이겠어요? 다른 물질이겠어요? 다른 물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분자식은 같은데 성격이 다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성질체라고 하죠? 이성질체. 그래서 이 나이트라이트 이온은 금속이랑 결합을 할 때 이성질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일 분자에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성질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좀 특별한 말을 씁니다. 요 둘은 전문용어로 요거 뭐냐면 준달책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링키지 아이소머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링키지 아이소머. 자, 링크가 무슨 뜻이에요? 링크,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링키지 아이소몰은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 이성질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조 이성일체의 한 예시죠. 구조 이성일체 한 예시인데 동일 리간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가능성이어서 이런 것들을 링키지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자, 그런데 아까 질소가 베이결합을 할 때는 뭐가 충분히 가능했어요? 질소가 베이결합 할 때는 파이결합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나이트라이트에서 질소가 베이결합을 할 때는 이게 뭐가 된다? 스트롱필드 리간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파이 백본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선 파이 백본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역시나 아까 예상처럼 불가능해집니다. 왜? 이 전자를 만약에 산소한테 준다고 치자. 그럼 이 상태의 산소는 전자가 이미 옥텟을 잘 만족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이미 옥텟 잘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전자 주면은 얘가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산소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후에 파이 백본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루이스 구조상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을 이루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시그마 결합을 이룬 다음에 이중 결합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얘는 무슨 종류 리간드겠어? 얘는 윅필드 리간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리간드인데 어느 원자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물리적 성격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베이결합 화물을 슬쩍 배우기도 했었는데 윅필드냐 스트롱필드냐에 따라서 그 흡수하고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뭐 슬쩍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스트롱필드 같은 경우는 블루 빛을 흡수하게 해서 빨갛게 보여요, 보통. 근데 윅필드는 빨간색 빛을 흡수해서 푸르딩딩하게 보여. 그래서 내가 일부러 색깔을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 NO2가 질소가 결합하게 되면 물질의 색깔이 약간 붉죽죽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은 건데 산소가 결합하면은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색깔 관련해서는 당장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성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분자기도 함수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렇게 루이스 구조만을 그려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가 알겠죠?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뭐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이거 각도는? 굳이 얘기하자면 각도는? 벤트겠죠? 벤트, 구분형이겠죠?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요? 비공호 전자쌍이 잔뜩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 이 산소 혼성 오비탈은 이런 거 충분히 모를 수 있죠. 혼성 오비탈은 sp3가 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산소 중심으로는 시그마 결합 2개에 비공호 전자쌍 2개니까 얘는 sp3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얘도 한 김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 질소는 혼성 오비탈을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얘는 sp2가 되겠죠? 왜냐면 질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있는 거니까 얘는 sp2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 결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리간드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이 뭐니? 이런 걸 묻는 문제도 종종 잘 나와요. 해석 알겠죠? 네. 해석 이해했죠? 네. 그래. 좋아. 예? 이중결합하고 있는 산소는 어디. 이거요? 이거는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은 거죠, 지금. 자, 봅시다. 자, 우선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적고. 다 적었죠? 적었죠. 자, 그럼 이제 지울게요. 저기 뭐야? 저 누구냐? 정현아 지워도 되겠어요? 그렇지. 정현이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그래, 얼굴 하얘. 그래, 건강하죠? 그래, 좋습니다. 자,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요 NO2 마이너스 나온 김에 이 NO2 마이너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링키지 아이소모로 구분이 되면서 리간드 속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됐고요. 근데 이제 방금 주영이가 질문한 김에 요 녀석 스스로의 구조적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질서의 루이스 구조가 이어래.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보이시죠? 저렇게 돼 있다고 치죠.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환은 울매 1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요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요 산소와 이 산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지 못할까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바로 케미컬리 이퀴밸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미컬리는 화학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퀴는 같다는 뜻이고 밸런트는 가치란 뜻이에요. 가치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등 가치란 뜻이에요. 동등 가치 알겠죠? 화학적으로 동등한 가치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 주변의 결합 길이 어떻다? 산소 주변의 결합 길이도 동일하고 산소 주변의 결합 세기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레조넌스라는 현상으로 설명하죠. 레조넌스 우리말 번역으로 공명.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파란 전자가 요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노란 전자가 요리.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노란 전자가 새로이 배치되고 여기에 파란 전자가 새로이 파이 결합 전자가 된 거예요. 형식전환은 다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그릴 수 있다? 노란 전자가 다시 복귀하고 파란 전자가 다시 산소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주영이가 이 전자가 전자를 주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구조를 이렇게 바꿔서 얘가 전자를 준다고 설명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가 비공호 전자를 준다라는 설명이나 사실 이 비공호 전자가 전자를 준다는 설명이나 결론적으로 같아져요. 같아지기 때문에 이 산소가 리간드로 작용을 할 때는 이 산소하고 이 산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레조넌스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뒤에 파트가 뒤에 단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쓰시고. 자, 썼나요? 썼죠.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자, 여기 해줄게요. 유다시나. 4 노멘클레이처. 자, 노멘클레이처를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명법. 알겠죠? 명명법. 그 뭐냐면은 그 명명에서 이제 어떤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방법. 알겠죠? 명자가 이름 명자도 있는데 이름을 부르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한다? 노멘클레이처. 자,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질쇼, 샨쇼, 요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렸어요. 보이시죠? 자, 형식전화 한번 따져볼 건데 이산소 형식전화 얼마? 1 마이너스. 요 질소 형식전화 얼마? 1 플러스. 얘 이름 뭐죠? 얘 이름은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릭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질산. 알겠죠? 전형적인 무슨 산입니까? 전형적인 강산이죠. 그러면 강산이니까 산해리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하겠지. 뭐 산해리 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누가 산해리 하냐면 얘겠지. 얘. 요거. 그럼 제가 요렇게 산해리 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남는 이온은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 사이에 이 결합전자가 여기서는 산소, 질소, 산소, 산소 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형식전화 분포가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 건 변함없고.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질산. 알겠죠? 그러면 이 음이온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질산이온이라고 한국어로 부르는 거야. 우리말로 부르는 거야. 근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얘가 나이트레이트 이온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이트릭 애시드의 음이온 나이트레이트 이온이야. 알겠지? 동인 알겠니?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거 영어 이름, 한글 이름 다 알아둬야 돼. 알겠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이거. 자, 썼어요? 썼죠? 자, 이때. 자, 이제 2위 줄게요. 2위 준다. 지우자. 요거만 하고 싶다요. 자,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요거 밑에 쓰는 거야. 요거 밑에. 자, 밑에는 자, 이런 애가 있어. 이중결합이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좋아. 자, 보이시죠? 아니면 이렇게 바꿀까? 모습이 비슷하면 편하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그 차이 알겠죠? 요놈하고 요놈 차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만 다르죠. 그렇죠? 어떤 차이예요? 여기 있는 이 산소를 싹 숨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자, 형식전화 따지면 이 형식전화 얼마야? 0. 형식전화 얼마야? 형식전화 0. 다 0. 알겠죠? 다 0. 얘 이름이? 얘 이름이 나이트러스 애시드예요. 우리말 번역은 아질산. 그런데 이 녀석도 산은 산이야. 물론 뭐 약산이라서 얘는 강산인데 얘는 약산이야. 근데 뭐 강산이건 뭐 약산이건 산해린 할 테니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이렇게 이온화했다고 치자. 그럼 요 산소하고 질소 사이의 파란 전자를 기준으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나요? 이것도 이놈하고 이놈 구조적인 성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서 뭐만 딱 가리면 돼. 얘만 딱 가리면 이거 똑같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얘 이름을 나이트라이트 이온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아질산 이온.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머가 딱 눈에 보이죠? 그래머가. 어떤 그래머가 보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IC였던 게 여기서 뭐로 바뀌어요? OUS로 바뀌죠? OUS. 그럼 OUS의 뜻은 뭐냐면 IC보다 산소 한 개
부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끝 어미가 IC로 끝나는 녀석보다 산소가 하나 모자랄 때 쓰는 말이 OUS예요. 영어는 한자랑 똑같이 어근의 뜻이 다 있죠. 어근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게 한자가 한자가 단어를 만드는 방식과 라틴어나 영어가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어근마다 뜻이 있는데 OUS의 뜻이 오음이라고. 그러면 그걸 음이온으로 확장하면 여기는 8지. 8. 근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 IT로 바뀌었지. 그럼 이것도 뭐겠어요? 8보다 산소 한 개가 줄어들었을 때 음이온을 표기하는 어근이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머를 기억하고 그럼 당연히 이 OUS, IT 하는 이런 그래머는 다른 데서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와. 알겠어요? 똑같이 나오니까 이 어근 나온 김에 같이 기억을 해둬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받으세요. 너무 많이 찍었어.